안녕하십니까. 제오 코딩입니다. 오늘은 변수들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변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수가 뭐냐고요? 변수란 간단히 말하자면 변하는 수입니다. 변하는 수. 변수가 변하는 수. 그럼 이제 변수를 알았으니까 문제를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문제를 분석해야지 우리가 뭘 할지 알고, 문제를 분석해야지 망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이제 잘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한 뒤에 a에 4를 대입하고 같은 a에 3을 대입하고 a에 2를 대입한 뒤 a를 출력하면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변수가 우리 이제 변환수라고 배웠으니까 a를 선언한 뒤에 a에 4를 대입이라는 그냥 담는 거예요. 아, 변수 a에 4를 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a에 3을 대입하고 a에 2를 대입한 뒤 여기까지 했고 a를 출력하면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결론, 우리는 선언과 출력이 필요하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근데 출력은 몰라도 이제 선언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일단 선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선언은 그냥 아예 변수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변수 a를 쓰고 싶다. 그럼 여기 a를 쓰는 거예요. 사실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없거든요. 뭐 굳이 a 쓰지 않고 b 써도 되고 C, D, E, F 이런 거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소문자 A라고 썼으니까 전 A를 쓸게요. 변수 A. 자, 선언한 뒤에. 근데 선언 이해됐지요? 자, 선언과 출력. 출력은 이제 약간 나는 답이 4가 나오고 싶다. 코딩 다 하고 나는 답이 4가 나와야 되는데 4 나오게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해야지 답이 나와요. 컴퓨터에 직접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번 1001번 문제를 풀 때 내 이름은 개똥입니다. 뭐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나오려면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을 해야지 이제 컴파일을 할 때 그 값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장 4요소, 코딩의 가장 기본인 요소는 선언, 입력, 처리, 출력입니다. 근데 선언, 입력, 처리, 출력을 지금 쓰다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지 확인부터 해야 돼요. 기본의 4요소라고 항상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입력은 약간 문제에서 a 값이 정해지지 않고 변수 값이 이제 정해지지 않고 아무거나 나올 때, 예를 들어 이제 a가 3이 나올 수도 있고 7이 나올 수도 있고 13이 나올 수도 있고 62 뭐 이런 게 무작위로 나오면 입력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지요? 4를 대입, 3을 대입, 2를 대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입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굳이가 아니라 쓰면 난리 납니다. 입력은 이제 정해지지 않을 때만 쓰는 게 써야 됩니다. 자, 처리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출력이랑 선언. 근데 A를 어떻게 4를 대입해? 아니 어떻게 대입해? 이 처리를 이제 사용해야 돼요. 자, 처리는 약간 대입이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수학적인 과정을 이제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입해? 막 이제 수학이랑 프로그램이 다른 걸 아시잖아요. 전편에 보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입할지 가장 헷갈릴 텐데 놀랍게도 똑같아요. 이번엔 A는 4. 자, 이게 뭐냐면 1-1차 방정식을 푸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차 방정식을 풀었으면 막 맨 끝에 이제 막 x는 4 x는 4 y는 4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제 해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얘도 해를 구하는 것처럼
A는 4 하는 거예요. 자, A를 4를 대입하고 A를 3을 대입하고, 그럼 이거 한 번 더 써야겠지요? A를 4를 대입한 다음에 A를 3을 대입해야 됩니다. 간단하지요? 여기까지 했어요. A를 2를 대입해요. 그럼 또 해야겠지요? A에 2를 대입해요. A 대입하고 출력은 출력은 이제 고대 모양처럼 생겼고, 충분히 넓혀준 다음에 A 출력. A를 출력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맞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가? 이게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 바로 디버깅.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해서 디버깅이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상 2번은 달라요. 2번은 수학적 계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 실수, 아니면 이제 대입을 잘못했거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디버깅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자, 디버깅. 여긴 디버깅 자입니다. 디버깅이란 뭔가? 이 순서도를 그린 걸 각각 대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A라는 변수를 선언했지요? A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A라는 변수. 그런데 A는 4 대입했지요? 그럼 여기 A가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3 대입했지요? 그러면 A는 3 대입했지요? 그러면 A는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2를 대입했지요? A가 2가 되는 겁니다. A가 이렇게 바뀌어요. 변수는 A 값이 다른 게 들어가면 전 값이 있는 게 없어져 버리고 그 후의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출력하면 A. 그래서 결국 답은 이제 2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순서도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순서도를 이제 순서도가 끝이 나면 맨 마지막 코딩, 소스코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코딩의 심장일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언 과정을 해야겠지요? 순서가 선언, 처리, 그 다음에 출력이니까 선언부터 해야겠지요? 근데 선언을 하려면 int를 이제 써야 합니다. 이래야 이제 변수가 선언이 잘 돼요. int a. 그리고 이제 선언, 처리, 출력 다 해야 되는 공통점, 바로 세미콜론입니다. 네, 이제 세미콜론을 해야지 끝까지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선언 끝났어. 그럼 뭐 입력을 할 필요가 없고, 처리는 앞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A는 4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돼요. 끝. A는 3 세미콜론, A는 2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출력이 좀 복잡합니다. 출력도 선언과 같이 앞에 시아웃을 해줘야지 출력되고, 거기다 이제 부등어 2개까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쓰고 세미콜론도 해줘야 돼요. 이제 맞는지 확인하려면 밑에 컴파일 버튼 보이시죠? 여기. 자, 그러면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답이 2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2가 나오지요? 답 2가 나오면 맞지요? A는 마지막에 2 했으니까. 이게 답이 2가 나오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1002번 문제를 푸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변수를 활용해서 푼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에는 덧셈을 활용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